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 시즌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미쳤는지 지금 영국 매체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 사우디로 가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에 어떤 선수가 너무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격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제부터 어떤 스토리인지 제가 재미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가 배경 스토리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엔제 감독이 경질된 후에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토트넘 공식 첫 번째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솔랑키를 좋아한다면서 솔랑키를 최고의 골잡이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프랭크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벤탄쿠르, 메디슨, 그리고 베리발, 그레이, 오도베르,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스쿼드가 좋다, 이 스쿼드를 사용해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은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손흥민 만나보고 나서 얘기하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토트넘에 해리케인이 있었다면 프랭크 감독이 해리케인을 언급 안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해리케인 100% 언급했겠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를 이번에 구단 첫 번째 공식 인터뷰에서 패싱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패싱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오도베르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토트넘에는 이번에 마티스 텔을 공식 영입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 텔이 손흥민 자리에서 뛸 수 있고, 그리고 번니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알려진 오도베르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뛸 수 있고,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고 이제 기회 창출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텔과 그리고 오도베르를 믿고 손흥민 선수를 패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를 완벽하게 믿고 있던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너무 못했다고 자국 매체로부터 엄청나게 까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수가 뭐라고 까였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부트름을 통해서 전해졌고, 이제 토트넘 공격수 오도베르가 U21 대표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에 프랑스 언론은 우려스러운 리뷰를 내보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소식이었고, 그 누구 선수는 바로 오도베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윌슨 오도베르가 U21 챔피언십 이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곧 클럽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마티스 텔과 함께 오도베르는 수요일 밤 프랑스와 독일의 준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참패를 당했는데, 이는 꽤나 충격적인 패배였다. 토트넘의 텔과 오도베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다. 텔은 8강전에서 프랑스에 결승골을 넣었지만 전 미넨 공격수는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고,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면서, 일단 마티스 텔과 오도베르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었다라면서 서두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언론, 독일에게 3대 0으로 패배한 오도베르에게 실망했다. 이번 대회에서 오도베르는 프랑스의 5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그중 4경기는 선발로 출전했다. 그런데 토트넘 팬들은 최근 오도베르를 보고 실망했고, 수요일 밤 논란 속에서 프랑스 언론은 오도베르의 활약에 대해서 더 나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맥시풋 매체는 오도베르의 활약에 10점 만점에 4점을 주면서 스퍼스 윙어 오도베르는 경기 후 20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라면서 혹평을 했다. 오도베르는 꽤 좋은 출발을 보여주었지만 앞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준결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맥시풋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는 너무 약한 슛으로 제치지 못했고, 여러 수비수 사이로 방향을 바꿔 좋은 움직임을 보인 후에 피벗 슛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도베르는 준결승에서 너무 신중했고 20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오도베르가 그냥 경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였다라고 혹평을 하는 자국 매체, 프랑스 매체였습니다. 와, 이게 프랑스 매체에게 프랑스 선수인 오도베르가 이 정도로 까일 정도면은 엄청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오도베르는 정말 토트넘의 손흥민 대체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언더 21 레벨에서도 이렇게 혹평을 받는 오도베르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대체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매체는 다음과 같이 오도베르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면 오도베르는 프랭크의 지휘 아래 힘든 경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도베르는 이번 여름 토트넘으로 복귀하면 프랭크 감독 지휘 아래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다. 20세의 오도베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토트넘에는 그와 경쟁하는 선수
선수들도 많이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더베르의 출전 기회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다행히도 오더베르는 양쪽 윙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지만 브레넌 존슨과 같은 선수들도 그렇게 뛸 수 있다.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텔과 존슨이 솔랑케와 양쪽에서 뛰는 조합이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공격형 공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이번 여름에 다른 팀과의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프랭크의 1군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오도베르가 이번 프랑크 체제에서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정말 오도베르가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욕을 먹었느냐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도베르가 얼마나 못했는지 한번 통계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독일과 준결승에서 프랑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죠. 여기 텔이 최전방에 나왔고 오도베르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는데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은 6.0 아무것도 못했고 오도베르는 평점이 5.9가 나오면서 제일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조기 교체 당하는 굴욕까지 당한 오도베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에서 마티스 텔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이 U 언더 21 대회보다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마티스텔도 합격점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골을 넣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도베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물론 잘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겼으니까 평점을 잘 받았죠. 승리 보정 평점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못한 때의 평점을 보면 너무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경기에서는 너무 못하면서 최하 평점을 받은 오도베르였다. 이 경기에서 오도베르 통계를 보면 이 선수가 드리블로 먹고 사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드리블을 한 번밖에 시도 못해서 드리블 성공률 0%, 그리고 크로스를 한 번 올렸는데 크로스 성공률도 0%가 나오면서 윙어로서는 그냥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도베르가 못한 것이 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격상된 것이랑 관련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베르가 이번에 이렇게 못하면서 프랑스 매체로부터 쌍욕을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 사우디 가라 라면서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넘의 오도베르와 마티스 텔이 동시에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티스 텔은 왼쪽 윙어로 플레이할 거고 솔랑키가 최전방에 나올 거고 그리고 오도베르는 오른쪽 윙어로도 뛸 수 있고 왼쪽 윙어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적료를 선물해 주고 나서 사우디로 간다고 가정을 해도 이제 스텔과 오도베르가 잘만 해준다면은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없이 리그를 잘 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도베르가 프리미어 리그 레벨에서 한참 몇 수나 떨어지는 U21 대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오도베르는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가름 나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더 떡상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랭크 감독과 면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절대 갑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리빌딩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리빌딩 잘못하다가는 거의 몇 년 동안 원래 성적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을 완벽하게 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경험으로 팀을 이끌어주는 선수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오도베르가 자국 매체로부터 아주 혹독하게 까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절대 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와 프랭크 감독이 만나기 전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프랭크 감독이 만나면은 어떤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질지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